예,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 허천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역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선화증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화증권은 상법 제85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운송인은 물건을 수령했을 경우에, 선적했을 경우에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여러 가지 선화증권 종류 중에서 원본 선화증권, 오리지널 선화증권, 오리지널 BL, OBL 요걸 의미합니다. 네, 그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원본 선화증권만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상법상 이제 선화증권의 기능은 운송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화증권 소지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됐을 경우에는 원본 선화증권과 상환을 해서만 물건을 인도하여야 되고, 원본 선화증권 소지자가 아닌 사람한테 물건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원본 선화증권은 법정 기재사항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요식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법정 기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인의 서명입니다. 선화증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운송인의 서명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측 하단에 운송인의 서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상 선화증권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렌더 BL, 서렌더 선화증권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렌더 선화증권에는 우측 하단에 운송인의 서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실무에서는 오히려 오리지널 선화증권보다 서렌더 선화증권이 더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서렌더 선화증권은 상법상 보호되지 않는 선화증권인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예, 비록 서렌더 선화증권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서렌더 선화증권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본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원본 선화증권에 직접 서렌더 도장을 찍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원본 선화증권 발행 없이 서렌더 선화증권만 발행하는 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법적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본 선화증권이 발행된 이후에 서렌더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선화증권 뒷면에 있는 이면 약관이 적용이 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원본 선화증권 발행 없이 서렌더 선화증권만 발행한 경우에는 이면 약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판례에 대해서는 유력한 비판 학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무역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래처와 관계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서렌더 선화증권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렌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규정된 선화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 소지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엔 조금 제한적이다. 법적인 권리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 약관이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면 약관은 일반적으로는 운송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수하인이나 송하인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화주분들이 운송인이나 포워딩 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딱 한 번 봤고요. 네,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거의 뭐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거의 유일한 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선화증권은 한 장짜리로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운송계약을 증빙할 때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재판에서 많이 다투어집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운송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운송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서로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운송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바꾸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선화증권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원본 선화증권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건을 인도할 때 선화증권 없이 물건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도착지 운송 주선이 나고 수화인 간에 밀접한 거래 관계가 있던지 아니면은 창고업자와 수화인 간에 거래 관계가 오래돼서 원본 선화증권 없이 물건을 반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수화인 측에서 일단 물건 주면은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선화증권 다시 받아가지고 주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무역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